네, 반갑습니다. 6월 23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뭐 느끼는 체감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장 자체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확고히 다지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저점 지지권대 부분에서부터 꾸준히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5일선, 21선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21선에 대한 지지선, 5일선에 대한 지지선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아래쪽 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장중에 변동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전환이 되면서 뭐 시장에서는 약간은 불안감. 왜냐면 이제 매매 주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하는 자금들, 즉 덩어리 자금들을 가지고 노는 그런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도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지지선을 잘 지켜줬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매도에 대한 변동성도 장 막판에 나타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도 본다라면 신고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보이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MTN TV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들, 뭐 하이트 진로, NC 소프트, 그 다음에 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또다시 신고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집중해야 되는 장, 가는 종목이 더 간다는 장, 요런 시장의 어떤 전망들이 딱 맞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가는 종목과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네, 코스닥 시장 보시면은 0.2%, 뭐 장중에는 제법 많이 올랐었죠. 거의 뭐 플러스 1% 넘게 상승세가 좀 나왔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래쪽 지지선까지 밀렸었던 모습들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었던 모습, 이런 것들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이런 모습 있죠. 그 다음에 지지선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건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건 시장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고점도 높아지고 있고요, 저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뭐 내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더 가느냐 안 가느냐. 왜냐면 시장이 더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시장이 나빠진다, 이런 판단이 든다라면 여기서는 투자를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시장은 일단 올라가고 있죠. 장중에 어떤 뭐 난리를 치든 뭘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봉 차트 잠깐 볼게요. 분봉 보시면은 상승, 그 다음에 하락 크게 나타났고요. 다시 반등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그 흐름이 그냥 꾹 유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나타났지만 그 부분을 다시 중립적으로 잡아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자, 너무 많이 올랐잖아, 아니 너무 많이 내렸잖아, 그냥 이쯤이 적당하겠다, 이런 형태, 즉 골디락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네, 코스피도 보도록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장 막판에 보시면은 이제 살짝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수급하고 조금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수급 동향 볼 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상승 하락, 그 다음에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장중에 특이사항이 일단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지선 유지 잘 해줬죠. 장중에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다시 반등세를 올려주면서 결국에는 플러스 마감 됐고요. 이거는 상승보다는 일단 유지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을 딱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시장이 지금 어떤데? 괜찮아, 할만해, 아직까지는 문제 없어, 뭐 시장의 어떤 공포심이나 걱정거리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수급을 보시면 이제 외국인 수급의 아주 특징적이죠. 제가 아침 시황 전달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매도 전환이 되면서, 자, 이렇게 매도가 계속 확장이 되면 좋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외국인 수급 동향을 잘 살펴보면서 이것이 이제 진정이 된다거나 또는 상승으로 간다면 이제 시장이 괜찮아질 테고요. 계속 빠지게 되면 이제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장중에 또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죠. 그러니까 순매수로 전환이 됐다가 장 막판에 훅 떨어지는 모습이죠. 동시효과 돼서 밀렸는데,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분봉상에서 나타난 막판 하락, 이 포인트가 바로 이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거래소 쪽뿐만 아니라 코스닥 쪽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아침에 하락세가 계속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진정세를 일단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은 일단 그 장 막판 시점에서는 매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매도가 뭐 그 신기록이잖아요. 오늘 장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제 이따가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기관 쪽 한번 볼게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매도 이후에 계속 멈춰있는 모습입니다. 올라오지도 않고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금융투자 쪽에서는 특별한 어떤 포지션 변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에 좋은 흐름을 계속 보였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봤는데 매수 이런 부분들 나타나게 하다가 결국에는 매도가 확장되는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변동성 그런 부분들은 이 기관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이 금융투자가 만들지 않을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약간은 또 조정 또는 단기적 변동 이런 것들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반면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의 어떤 지지대 역할을 충분히 해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조금 더 잘 지탱해주는 그 모습으로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요, 연기금이 뭐 일단 순매도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매도를 더 확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감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인들이 이런 모습들을 전부 다 흡수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는 뭐 지속적으로 이 매수 주체들의 어떤 불안감들이 있겠지만 지지선을 지켜주는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지지선 이후에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주는 그런 내용들, 또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좀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자금들을 가지고 유입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 주체별로 어떠한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해야 되겠죠. 일단 오늘 6월 23일 마감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넷마블, 레버리지를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갑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아마도 여기서는 이제 분할 매수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금 시점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횡보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종목들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한다면 저점권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이 맞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이런 주가 흐름이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관점도 여전히 뭐 크게 부담 없다. 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라면 또 네이버라든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시총 상위권 종목들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은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외에도 이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렇게 상승세를 계속 타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 위주의 매수도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계속 신고가 흐름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네. 자, 그럼 외국인들만 볼게요. 막판에 이제 변동이 좀 있었는데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매도 포지션이 좀 있었죠. 그래서 네이버, LG화학,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대체적으로 다 매도가 나타났고요. 삼성전자는 아침부터 꾸준히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알테오젠 지금 개인들과는 조금 반대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판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약간의 과매수 국면 들어가긴 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지난번부터 밀어올린 그런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살짝 들어오더라도 개인들의 매수가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 포인트에서 살짝 조정이 들어온다면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가 좀 유효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대신에 시장 코덱스 200 즉 시장의 어떤 그 전체적인 대형주 관점들은 상승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쪽 매수가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인버스 쪽입니다. 인버스가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덱스 200과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는데 인버스 쪽 매도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계속 해지성
대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상승 쪽으로 봐야 되겠다 이 생각 좀 할 수 있겠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아마 이번 주 후반부 중후반부부터 시작되는 이런 그 경제지표의 호조세,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없다라는 것, 이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중요한 효과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의 상승 쪽의 베팅 쪽으로 돌아섰다라는 거, 해지가 아니라 상승 쪽으로만 이제 방향을 편중시켰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관 볼게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시장의 상승 쪽.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둘 다 이제 외국인과 기관 둘 다 매도 주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팅은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한 일이죠. 금융투자 쪽 먼저 볼게요. 금융투자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둘 다 샀어요. 레버리지가 조금 우세하긴 한데 인버스까지도 같이 매수로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인버스는 곱하기 2잖아요. 물론 레버리지도 곱하기 2지만 근데 인버스의 물량이 조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고, 지수 쪽에 베팅들을 좀 많이 했어요. 킨덱스, KB 스타, 아리랑, 타이거, 뭐 헬스케어 뭐 이런 전부 다죠.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ETF 쪽에 좀 베팅을 좀 많이 한 상태라서 시장이 일단은 상승할 것이다라는 쪽에 중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해지성 대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장중에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인버스와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같이 사놓고 있으면 내려가는 포지션에서 인버스를 정리하고요. 다시 올라올 때 레버리지로 수익을 또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얻어먹을 수 있는 거고요. 포지션 정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둘 다 서로 상쇄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투자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장의 방향성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장중에 변동성 계속 나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변동성이 나올 때는 한쪽에 대한 수익을 챙길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올려줄 테니까 그때 다시 많이 할 것이다 뭐 등등의 이런 전략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즉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좀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기적 전략들로 봤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도 이제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이지만 조정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서는 이제 뭔가 좀 소극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연기금은요, 시장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없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들이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매도를 치고 있고요. 밑에 깔려있는 종목들, 반등이 나갈 것 같은 종목들 위주의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보시면은 연기금 쪽이 매수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밑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저점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가 이제 매수하는 포인트를 잘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모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 방에 탁 털어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살 것이고 일주일 후에도 살 것이고 한 달 또는 2, 3개월 꾸준히 내가 자금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서 계속 집행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된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연기금 쪽에 이제 금액 대비 포지션을 좀 보게 되면 매도가 좀 월등히 많은 편이죠. 오늘 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생각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약간 소극적이고 매도는 조금 이제 집중된 모습이 나타났었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수급 동향을 좀 평가를 내려본다면 개인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관들 모두 다 사실은 시장의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개인들은 레버리지 쪽에 매도를 치긴 했습니다만 저점권이라든지 시장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 매수, 그 다음에 분할 매수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내리진 않을 것이다. 적어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정도의 베팅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참고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장 마감 상황을 좀 봤지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죠? 네, 크게 문제 없고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종목별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잘 보시면 지금 하이테 진로라든지
종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종목이 이제 하이트 젤로. 이제 신고가 종목인데, 이 종목들은 지금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MTN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보시면,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이버.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NC소프트. 네, 이런 종목들. 지금 보시면 신고가 나오고,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했어도 종목들인데 더 올라갔어요. 저점 대비해서 뭐 10% 20%씩 더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도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신고가 흐름으로 가는 종목들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 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따라가면서 계속 비중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의 포인트들 잘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는 타이밍들 잘 노려서 매수가 들어갔을 때 수익이 발생했던 것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고 해도 계속 상승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포지션들을 잘 이용하시면 아마 매매에 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감 시황 마무리해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하게 시장 잘 지켜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나쁘지 않다면 계속 홀딩하시고요. 항상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뉴스 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